글로벌 국가들이 디지털 화폐를 개발한다는 소식과 함께 디지털 화폐 관련주들과 보안 관련주들의 큰 호재가 발생했습니다. 오늘은 이 디지털 화폐 관련주들 전망은 어떠한지, 우리에게 수익을 줄 수 있는 보안, 그리고 디지털 화폐 관련주들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6월 4일이고요. 오늘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디지털 화폐와 보안 관련주들, 요 이슈들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영상을 보시고 관련 종목들과 관련 테마에 대한 전망을 익혀두신다면 충분히 여러분들에게 수익이 갈 수 있는 테마 중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슈가 됐던 부분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미국 중앙은행이 통제하는 디지털 통화가 효율적인 결제 시스템이다. 이거 한번 만들어 보겠다. 그래서 미국에게 금융 서비스를 확대를 하겠다. 그래서 8월부터 뭐 민간 기업과 이건 한국은행이죠. 자, 미국 연방은행 일단 미국 먼저 이야기 드리면은 미국에서 디지털 통화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언급을 했습니다. 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주식시장 중에 미국 주식시장이 크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전 세계 주식시장 중 한 3, 40%를 차지하는 이 미국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통화인 달러를 가진 미국이 이 디지털 통화를 만들어 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 이제 준비를 차차 하겠죠. 최근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보안 관련해서 뭐 해킹 이슈라든가 이런 게 계속적으로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보안 쪽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미국도 생각을 하고 있었던 찰나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가오는 시대에는 이 로봇이라든가 뭐 이런 전자기기와 사람 간의 이런 대면이 더 많아질 겁니다. 인구 고령화에 따라서 우리의 그 생산량, GDP를 감소하는 걸 막아주기 위해서 또 기계가 더 개발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삶에서 이 기계들을 만날 건데 그런 기계들과 함께 사는 우리의 삶 속에서는 이 전자화폐, 이 디지털 화폐가 조금 합당하다고 볼 수 있겠죠. 이게 가상화폐라는 조금 다른 개념으로 보셔야 되겠다는 게 이 우리가 화폐로서 이것을 인정을 받으려면은 일단 두 가지가 가장 쉽게 생각하면 두 가지가 필요한데 일단 이것으로 세금을 낼 수 있는가 없는가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해 보셔야 됩니다. 이 세금이라는 부분은 정부가 이걸로 해서 세금을 받겠다라고 하면 이거는 통화로 인정을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 첫 번째가 될 수 있겠고 요것을 해외에 나가서 이 통용이 되는 이런 해외에도 환전을 할 수 있는 해외 통화로 환전을 할 수 있는 그런 화폐인가? 교환을 잘 할 수 있는 부분인가? 이 두 가지를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미국 중앙은행은 달러를 유통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미국의 이 국가은행이잖아요. 여기에서 디지털 통화를 만든다고 하면 이 전 세계의 선두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선두 나라가 디지털 화폐 개발한다고 하는데 중국이 가만히 있을까요? 유럽이 가만히 있을까요? 대한민국이 가만히 있을까요? 너도 나도 우리도 개발하겠다라고 하겠죠. 그래서 트렌드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행에서도 8월부터 민간 기업과 손잡고 이 디지털 화폐 모의 실험 연구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이 모의 실험을 실시하고 결과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럼 앞으로 점진적인 미래 상황에서 이 디지털 화폐가 사용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이 디지털 화폐 관련주들 그리고 보안 관련주들 큰 장이 열린다. 우리나라 GDP 규모가 2천조인데 여기에서 이 유지 보수 관련한 뭐 비용이나 뭐 투자만 이루어져도 지금 시가총액 뭐 천억, 2천억대 보안 관련주들, 디지털 화폐 관련주들 충분히 단기적으로 이슈 테마 쏠릴만 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민국 같은 경우에는 민간 가상자산은 좀 위험하고 디지털 화폐를 좀 띄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2년 내에 가동 목표 이런 내용 볼 수 있고 중국 같은 경우도 이제 먼저 스타트를 끊었죠. 디지털 위안, 스마트 위안으로 발전을 하겠다. 이런 부분 아무래도 좀 필요하죠. 그리고 제가 이 기사 내용 이 부분에 좀 모의 실험, 한국은행 모의 실험에 대해서 좀 상세한 기사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빨간 줄, 이 노란 줄이죠. 이 노란 줄이네요. 이 노란 줄 친 부분 확인해 보면 이번 모의 실험은 현금 사용이 급격히 줄어드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도입하기 위한 준비 단계. 사실 이제 이런 부분도 봐야 되는데, 이 가계와 정부, 그리고 뭐 기업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게 서로 돈이 돌고 돌잖아요. 기업이 가게에 이 급여를 준다, 돈을 뿌린다라고 하면은 가게는 그 돈을 받아서 소비를 하면서 다시 기업에 보내고 세금을 내면서 그것을 정부에 보내고 이렇게 다 연결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한쪽이 돈을 꽉 쥐고 풀지를 않으면 소비를 하지 않거나 풀지를 않으면은 또 이제 지금 코로나 때 같은 이 팬데믹 같은 그런 좀 안타까운 상황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좀 일시적으로 경제가 약간 위축되는 그런 부분을 막기 위해서 다양한 미래의 다양한 결제 수단을 좀 만들어 놓겠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 데이터나 이런 뭐 전자기기가 일상화, 로봇의 일상화 이런 것들이 될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 개발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추진하는 것 같고요. 모의 실험은 2단계로 추진한다. 1단계에선 발행, 유통, 환수 등 기본 기능에 대해 검증하고 2단계에서는 가상공간 클라우드를 구현한다. 이 클라우드 관련주들도 수혜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한국이 반도체를 수출하잖아요. 특히 뭐 메모리 반도체 이런 것들. 한국의 입장에선 반도체 슈퍼 사이클과 맞닿으면 굉장히 좀 큰 호재가 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2단계에서는 CBDC 디지털 화폐의 실험을 확장해서 국가 간 송금, 그리고 디지털 예술품 및 저작권을 구매, 디지털 관련된 저작권이나 이 제품들을 구매할 수 있도록 오프라인 결제 등 실험을 진행을 한다. 디지털화, 메타버스, 미래로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신기술 적용 방안도 연구를 한다. 그래서 보안 관련주들도 큰 장이 열릴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다.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건 일각에서는 또 이제 전통적인 은행의 역할, 돈을 보관해주는 은행의 역할, 그리고 돈을 유통하고 대출을 해주고 이런 은행의 역할이 축소될 수 있다라는 주장이 나오는데 은행에서 지금 앞다퉈서 디지털 화폐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객의 편의성이 높아져서 이 같은 현상이 가속화될 수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뭐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네이버, 카카오 등 은행 쪽까지 좀 더 뛰어들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경우에 참 굴지 기업이 되게 하고 있네요. 자, 여기에서 이 디지털 화폐 관련한 이 테마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고 관련주를 살펴볼 건데, 자, 테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출 기업인 우리나라, 그리고 이제 가장 많이 수출하는 뭐 반도체를 가진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전자기기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 디지털 화폐, 이런 환경이 자연스럽게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너무 강국이잖아요. 휴대폰 이거, 삼성전자 이거 휴대폰 너무 잘 만듭니다. 예. 이런 전자기기 강국이기 때문에 장점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좀 앞장서서 좀 나아가야 될 수 있는 부분을 볼 수 있을 것 같고, 추후 로봇이나 뭐 그런 뭐 데이터 센터에 대한 그런 해킹 방지 이런 부분에서도 디지털 화폐로 나아가면 보안 기술이 발달이 되겠죠. 그래서 추후 로봇 상용화나 이런 부분에서도 디지털 화폐가 좀 유리하다 생각해 볼 수 있고, 클라우드와 보안 시장 이쪽에 시장이 확대되는 우리나라 GDP가 아까 제가 2천조라고 했잖아요. 미국과 중국은 GDP 규모가 더 큽니다. 그러니까 총 생산하는 규모가 더 큽니다. 그런 큰 국가들에서 정책으로 넣고 이렇게 진행을 한다고 하면은 이 보안 관련주들 우리나라에서 뭐 시장이 1조만 더 커져도 엄청난 수혜 아니겠습니까? 근데 뭐 몇십 조 더 커지고 이렇게 된다면 충분히 큰 호재가 될 수 있다. 테크화에 대해서 생각해 보죠. 이거에 대해서 또 이제 이야기 드릴 건데, 최근에 이제 기계 때문에 일자리가 많이 사라진다라고 생각을 많이 이야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뭐 맞는 부분도 있고 틀린 부분도 있고 양면성이 좀 존재하는데, 사실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원시적으로 산다면 원시 시대처럼 막 옷도 만들어 입고 음식도 내가 준비하고 집도 우리 손으로 짓고 이런 시대라면 일자리가 완전 고용 상태가 되겠죠. 근데 사실 그런 상태라면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기계가 생기고 뭐 증기기관이 발전이 되고 이럼에 따라서 이 사람의 출산율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계가 우리의 일을 대체해 줌으로써 우리의 자녀들, 아이들, 그리고 뭐 노인분들 이런 분들이 일을 그렇게 빡빡하게 하지 않아도 되는 환경을 만들어줬어요.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줬다 이겁니다. 그것들이 기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명되면서 했을 수 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테크화가 되고 앞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상태로 출산율이 간다면 많은 정책을 내놨지만 출산율이 개선되지 않으니까 이 상태로 간다면 추후 6명 중 1명은 65세 이상이라고 할 정도로 하니까 로봇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일을 많이 대체를 해줘야 되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런 부분에서 이 테크화에 대해서 미리미리 지금 준비하는 마음가짐과 종목들을 좀 체크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관련 종목들 무엇이 있는지 체크해 볼게요. 자, KCT, 로지시스, 한네트, K사인, 드림시큐리티, KCS, 라운시큐어, SGA 솔루션즈, 한국정보인증, 한인네트워크스, 한국전자인증 등이 좀 상승세를 최근에 탔던 종목들입니다. 가격 차트 한번 흐름 확인해 볼게요. 이런 종목들인데 지금 보면은 이 보안 관련주와 디지털 화폐 관련주들 시가총액이 다 낮아요. 일단 민간 부분에서 지금 개발한다고 했죠. 그죠? 네이버와 카카오와 뭐 국민은행 이런 데가 이제 협조를 서로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다른 민간 기업을 찾겠죠. 그런 부분에서 이런 이 중소기업들이 수혜를 오히려 볼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시가총액이 다들 낮습니다. 뭐 1,000억, 2,000억. 뭐 이거 다 합쳐도 뭐 5조, 10조 이렇게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있는 종목들의 시가총액 다 합쳐도. 근데 우리나라에서 시장 규모가 5조만 더 커진다고 하더라도 이 기업들이 충분히 수혜를 볼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겠죠. KCT 한번 볼까요?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올랐네요. 요 종목. 조금 조심하면서 양상 보시면서 매매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로지시스 요것도 주가가 많이 올랐네요. 요것도 좀 천천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한네트도 뭐 최근에 엄청나게 올랐죠. 근데 한네트 같은 경우에 시가총액이 1200억대, 로지시스 같은 경우에는 800억대 이렇게 이제 시가총액이 작기 때문에 수급만 쏠려준다면 뭐 당해당해 급등하는 양상이 나와줄 수 있는 종목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K사인 최근에 엄청나게 거래가 많이 됐어요. 실질적으로 좀 대장 역할을 최근에 하고 있는 종목으로 저는 좀 기대가 되는 종목입니다. 눌림목 잘 공략한다면. 드림 시큐리티도 슬금슬금 계속 올라와주고 있고 드림 시큐리티는 카카오와 이미 또 이제 협력 업체로 하고 있죠. 그런 부분에서 수혜주가 될 수 있다. 대장주격인 역할을 할 수 있겠다. 볼 수 있고 KCS 같은 경우 시가총액 1134억 작습니다. 최근에 또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것도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라온 시큐어 백신 약과 관련한 이슈 있으면서 요번에 또 상승 보였는데 이것도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다. 다른 보안주들 뭐 드림 시큐리티 2,800억 시가총액 K사인 2,200억 대비해서 아직 조금 낮았습니다. 그래서 수혜 볼 수 있고 SGA가 오늘 크게 상승 보였는데 이게 이제 시가총액이 굉장히 작아요. 563억 정도. 바닥권에서 반등을 수급을 쏘아주면은 해줄 수 있는 종목이고 가격 위치는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제가 조금 이따 한 번 더 설명드릴 내용이 있는데 그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SGA 솔루션즈도 오늘 강세 보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정보인증 흑자를 보고 있는 기업이고 이거는 한국정보인증 같은 경우에 다우기술과 이제 계열사죠. 다우기술이 또 이제 다우데이터, 다우기술, 사람인 HR, 사람인 아시죠? 구인구 굳이 그리고 키움증권 다 관계회사들이잖아요. 한국정보인증도 이 관계회사 중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뭐 한일네트워크스, 보안 관련주들 이건 이제 상승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도 예상이 되겠죠. 한국전자인증도 고가권에 가서 지금 물량을 막 소화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요 종목들 고가권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눌림목 좀 잘 공략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보셔야 될 게 이런 겁니다. SGA 같은 경우 SGA 분기보고서 보면은
예전에 이제 신주인수권이라든가 전환사채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거. 근데 지금 SJ가 지금 가격이 얼마죠? 잠깐만요. SJ가 지금 1,100원이잖아요. 예전에 이제 신주 인수권 행사를 한 거나 뭐 전환권 행사했던 물량들이나 보면은 여기 주식 수가 나오잖아요. 1,000원 미만의 물량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요 물량들을 잘 소화해 나가는지 이런 것들까지 여러분들 좀 섬세하게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미상환 전환사채가 전환가액이 얼마에 있고 얼마 금액이 있는지, 응? 전환가액이 얼마 있고 이런 것들 보면서 아, 내가 이게 지금 이 가격대 살만한가, 안 살만한가? 이거는 내가 봤을 때 많이 털어냈는데, 지금 사야겠다. 이런 부분까지 분석을 하시면서 종목을 매매하셔야지 종목의 퀄리티가 높아지고 수익률이 높아지거든요. 그런 부분 내가 좀 잘 캐치를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하단의 연락처로 성함 문자 보내주시면 무료 체험을 통해서 저희 전문가분들이 직접 수익 날 수 있는 그 시점에 여러분들에게 수익 날 수 있는 종목 소개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무료 체험 많이 무료니까 참여 많이 해보시고요. 나는 좀 오늘 테마를 익혀서 이제 좀 요 종목들 잘 대응되겠다 하시는 분들 오늘 테마를 보시고 관련 종목들 수익 꼭 잡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선진투자그룹의 김병진 전문가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